179차 최고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국정을 법대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인가. 꼭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하고 총리나 정부의 책임 있는 자들, 또 여당의 핵심 책임자들이 법 같은 걸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밀어붙여도 괜찮은 것인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때 같은 것 같습니다. 지금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을 내놓고 있고 여당 내에서는 이거 금기시하자, 논의조차 하지 말자.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정운영이 이런 식인지, 어느 시대에 우리가 이런 국정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참 안타깝고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 수정안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국민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총리가 앞장서서 별의별 여론몰이를 다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공직자들 또 정부 기관들 관련자들까지 모아놓고 홍보를 하고 있고 아무튼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동원될 수 있는 모든 홍보 수단을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도 국민 여론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는 과감하게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옳고 또 법과 제도를 존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도 저도 아닌 그냥 숫자만 믿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독주와 독선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리 만무하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겠느냐. 통과 안 되는 것이 너무나도 지금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확고부동하게 원안 추진을 강조하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해서 숫자를 세워보면 결과가 뻔히 나오는데 무슨 속임수를 쓰거나 어떤 압력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원의를 뒤집겠다는 것인지 주물르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당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국회의원들이 당론에만 의존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권력자가 누른다고 해서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바꿀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표결하면 부결이 확실한데 그걸 정부 여당이 그냥 혹시나 하고 밀어붙였다가 그게 좌초되면 그러면 정부 여당의 입장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정부 여당은 이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이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제대로 역할을 할 때만이 국민은 편안할 수 있고 또 국민은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식의 국정운영 특히 무슨 국민투표 운운하는데 한나라당이나 정부는 국민투표 요건이 헌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그것도 모릅니까? 아니면 그것마저 무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토지 환매 수용권이 명백하게 이 헌법적인 권리로 보장되는 것인데 그걸 법으로 공수한다고 그 권리가 없어집니까? 지금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은 행복도시와는 거리가 먼 기업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저들이 법위에 군림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사법부도 있고 헌법재판부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획책하고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에 이제 정부에서 한국은행에서 나오는 그 통계에 의하면 0.2%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초라한 성적표입니까? 이래가지고 서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거 누가 챙겨야 됩니까? 이것은 정권과 여당, 정부가 챙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민을 갈등하게 하고 야당을 괴롭히고 국민을 괴롭힙니까? 제발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리고 법 위에 군림할 생각하지 말고 법대로 국정 운영을 좀 해라고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과 대통령과 총리가 따로따로 노는 이런 진풍경 빨리 끝내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제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과거에 우리가 여당을 하던 시절에 대통령이 해외에 일하러 나가도 무슨 해외 출장이 그렇게 잦느냐고 시비 걸던 사람들 혹은 시비 걸던 언론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언론들은 그 잣대와 지금의 잣대는 어디 갔는가? 대통령과 여당 대표는 해외에 나가 있고 또 총리는 지방 순시를 하고 있고 그럼 도대체 서울은 누가 지킵니까? 또 이런저런 제가 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국민의 감정을 건드리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모든 것이 과유불급입니다. 이게 너무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가타부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 언론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이 일관성이 있고 또 자신들의 잣대를 여러 개 가지고 다니면서 그때그때 그 잣대를 들여대면 안 되죠. 아무튼 지금 이 정권에 책임 있는 분들은 국정보다는 자신들의 일방적인 주장, 국민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 이런 것만 내세우면서 국민을 혼란과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당장 중단하고 제발 좀 국민 편하게 국민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 서민 생활 이거 극복하는데 힘이 되어 주어야지 이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부담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재판 일정에 대한 협의가 28일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박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2001년도에 장관이 되셨으니까 골프 좀 치십시오라고 1,000만 원짜리 골프채를 건네줬다라고 진술한 것이 보도가 됐어요. 이 보니까 아예 그냥 익명도 아니고 검찰에서 그냥 이렇게 브리핑한 것인지 흘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정말? 이 공소 사실에도 관계도 없고 이게 이 재판을 지금 진행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검찰이 이걸 흘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한명숙 전 총리는 골프를 칠 줄도 모르실 뿐만 아니라 친 적을 저도 본 적이 없고 같이 의정 활동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장관이 일개 민간이라고 같이 골프샵에 가서 거기서 골프채를 산자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것을 흘리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이 일종의 피의사실 공표와 유사한 아주 비겁한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1년 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창피 주고 모욕 줘서 인격적 살인 행위를 하는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다시 반복한다는 것은 매우 치졸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장 검찰 이런 걸 중단하십시오. 용산 참사 관련해서 그 5명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히고자 1심 재판부가 수사기록 3,000쪽에 제출 명령을 했습니다.